이제 본인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나는 고독사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주변에 가족도 없고 이제 나 혼자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유서를 써놨는데 유서에 제 번호를 기입해도 되냐, 그리고 유서랑 같이 돈도 이렇게 놔둬도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는 마시고 번호는 적어 넣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의 프로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고독사 청소를 비롯한 특수 청소를 메인으로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사실 모든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과정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심하고 1인 가구가 증대하고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편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편화된 삶과 개인주의라기보다는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사회가 바뀌게 되고 삶이 각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사실 개인주의 자체는 되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건강한 개인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혼한 경우도 꽤 있는 거죠. 그럼 무연고 처리가 사실상 되고 연고가 있어서 뭐 연락이 갔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린 경우도 많고 그렇죠. 고독사 비율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개인주의가 파편화가 되는 거죠. 근데 건강한 개인주의로 가야 되는데 서로가 그냥 아예 소통조차도 안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건전한 개인주의로 가게 되면은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남을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가정도 사실 인간의 본능이고 욕구이기 때문에 가정도 자연스럽게 꾸려지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일정 부분의 소가족 형태로라도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정이 만들어지면은 가정이 곧 나이기 때문에 이제 고독사라든가 그런 게 확실히 줄어들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 세대 말고 저희 윗세대랑 윗세대까지는 그게 좀 이어졌다고 봐요. 결혼도 하고 사회가 성장하고 경제 발전도 하는 시기다 보니까 뭐 각박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 건전한 개인주의가 이행이 됐다고 보는데 우리 세대부터가 진짜 문제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서로 소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 한몸 건사하기도 바쁘고, 그 다음에 돈은 안 모으고 이제 대부분 쓰는 추세로 넘어가고, 그리고 한 2, 3년 전만 해도 뭐 플렉스니 뭐니 그랬겠지만 지금 또 사회 분위기 보면 아껴 써야 된다 이런 풍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가정이 생기게 되고 지킬 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그냥 참고 돈 더 벌려고 하고, 왜냐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서로 각자 알아서 살다 보니까 그런 노력조차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킬 게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 자신이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독사 청소도 그냥 뭐 돈 때문에 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불평불만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 돈도 이것밖에 못 받는다, 고독사 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렇게 불평불만을 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적어도 그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이제 고독사가 사회의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려면은 건전한 개인주의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난 이렇게 삶을 바꿔나가야겠다, 플러스 사회도 이렇게 바꿔나가야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보람차다, 뿌듯하고 보람차다 라고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분들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만 건사하면 되니까 구질구질하기보다는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렇게 막 살기 때문에 뭐 모아놓은 돈도 비축한 돈도 없고 뭐 딱히 인생에 뚜렷한 목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운이 안 좋으면 건강 악화가 돼서 그런 상황과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독사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냥 혼자서 사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형상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인간이 뭐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사람 뭐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사회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지킬 게 필요해지는데 그러려면은 가정이 필요한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파트나 사유재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사회가 그냥 분위기나 풍조 자체가 그냥 뭐 사는 대로 산다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아까 제 삶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인생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건데 나 자신을 믿으면은 그때부터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본인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은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실천까지 하면은 실제로 삶이 변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다가 뭐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낙담하지 않고 개척하는 정신을 이어가면은 그 순간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장기간의 인생을 봤을 때는 괜찮은 삶, 후회 없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개척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길 바래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인간에 있어서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 세상을 관통하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존재의 본질이 있다면 그거는 삶을 개척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믿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 자세, 그것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완벽하게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건 있어요. 당장 어느 정도는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학창시절에 제가 그래도 영어를 못했지만 언어 수학은 수능에서 2등급이었거든요. 어떨 때는 친구한테 엄청 열심히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제 그냥 자포자기하고 공부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공부에 1도 관심 없었고 그냥 노는 것만 열심히 했던 애가 자기가 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가진 순간 나보다 공부 더 잘하고 수능 더 잘 봤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근원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변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물어봐준다 이거는 뭐 할 수는 있죠. 사회복지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필요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강인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 환경과 사회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럴 겁니다. 한 90%의 인간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전한 개인주의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언제든지 내 삶은 내가 결정한 순간부터 변할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갖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 한 20% 정도만 돼도 엄청 역동적이고 활기찬 사회로 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대부분 유서 없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이 많은 거고 약이 많은 거죠. 사실 저는 뭐 거의 대부분 자살이라고 보긴 하는데 청년의 경우에는 근데 유서를 아직까지는 저는 발견 못했습니다. 근데 그건 있었어요. 이제 본인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나는 고독사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주변에 가족도 없고 이제 나 혼자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유서를 써놨는데 유서에 제 번호를 기입해도 되냐 그리고 유서랑 같이 돈도 이렇게 놔둬도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는 마시고 번호는 적어 놓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본인 유서에다가 번호 적어 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업체 번호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한 3, 4년 지나고 나서 그 업체가 제대로 있나 해서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그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찾아서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한 거죠. 그 정도 환경에 있으면은 좀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좀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진짜 확실히 최악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일단 고독사 비율이 적은 것 자체가 일단 어떻게든 살아가기는 해요. 대부분은 어떻게든 살아가긴 합니다. 대부분은. 대신에 이제 이키코모리가 되고 본인 집을 쓰레기집으로 만들어 놓을 뿐이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한 몇 달 전에 쓰레기집 청소한 분도 사실 2030이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몸이 불편해서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 1, 2년쯤에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그냥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 때는 괜찮고 그냥 되게 건전한 청년이었는데 몸을 다치고 난 이후부터는 일도 제대로 못 나가고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한 1, 2년 사이에 쓰레기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제 가족분이랑 같이 의뢰가 들어오면서 한 말이 이제 내가 몸이 다쳤지만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쓰레기집을 치워달라고 의뢰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되게 기특하셨던 게
후에 물론 가족이 지원을 해주셨지만 일정 부분 그 비용을 실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저한테 오신 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친구의 사례만 보더라도 역시 이제 자기 삶은 자기 스스로가 바꾸는 거다.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실제로 일도 다시 어느 정도 시작을 했고 이제 이사 갔습니다. 깨끗한 집에서 잘 생활하면서 솔직히 몸이 다쳤으니까 온전한 직업을 가지기는 조금 어렵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경제활동 하면서 잘 살아가고 계세요. 우울하기도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러워요. 씻으셨습니다. 아니 쓰레기집인 상태더라도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냐면은 본인의 잠자리는 깨끗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주로 생활하는 어떤 특정 공간은 또 깨끗해요. 그리고 본인 다니는 길 깨끗해요. 그리고 화장실 일부는 또 깨끗해요. 씻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나갈 때는 또 이제 깨끗하게 하고 나가시죠. 사람 만날 때는. 근데 정작 집에 들어오고 또 그런 분들 집에 보통 오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은 좀 더러워요. 사실 제가 성격 자체는 그렇게 막 깔끔 떠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특수 청소를 하지만 비록 성격 자체가 깔끔 떠는 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제가 보기에도 좀 씻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방이요. 화장실이라든가 뭐 잠자리라든가 뭐 이런 데는 뭐 본인들 사는 데기도 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청소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화장실 변기주위야 이제 가끔씩 뭐 본인들이 낙스 청소하고 그러시는데 더러워지는 곳이 아무래도 침대 밑이나 소파 밑에 가구 밑인데 그런 거야 뭐 솔직히 가끔씩 그냥 청소기 한번 쓱 넣었다 빼면 되는 거고 또 이사 가거나 그럴 때 어차피 업체들이 다 청소하니까 괜찮은데 주방은 이제 기름때 같은 것들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되고 기름때 같은 것들 청소 안 하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시니까 청소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주방이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그 주방도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나온 데 있잖아요. 그 밑이 뭐냐면은 배수관이지 않습니까? 그 배수관에 보통 그릇이라든가 뭐 냄비라든가 이런 거 놔두잖아요. 그 배수관 주위에 곰팡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입주 청소를 들어갈 때도 제일 힘든 게 주방이에요. 선반도 가장 많고 기름 찌든 때 많고 이런 것들 많으니까 주방에 시간 가장 오래 걸립니다. 본인 주방이 봤을 때 뭐 딱히 더러움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본인 어머니 분들이 주방 청소, 냉장고 관리 잘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쓰레기집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음식 자재들을 관리를 안 하면은 냄새 같은 거 배겨 나오고 줄줄 흐르고 하니까 쓰레기집의 냉장고는 그래요. 저도 그래서 항상 쓰레기집은 견적을 직접 보러 가는 이유가 냉장고가 더러우면 추가 요금을 받아야 돼서 냉장고 진짜 심각하게 해놓은 경우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쓰레기집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는. 근데 이제 좀 더럽게 사시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딱 가보니까 벨트 냉장고였는데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겉모습이. 그래서 혹시나 하고 딱 열어봤는데 음식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줄줄줄 새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청소하자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청소 완벽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약품도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써봤는데도 안 지워지는 건 처음 봤어요. 김치, 장 이런 것들, 생선, 고기 이런 것들. 생선도 이제 사놓고 안 먹었다가 썩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라도 이 얘기를 듣고 본인의 집이 그렇다 생각하시면은 냉장고나 주방 청소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저 같은 사람 부르면은 수십만 원 깨집니다. 잠을 잡니다. 저는 잠을 자요. 이제 날 잡아서 한 14시간 이렇게 자본 적도 있고 자고 나면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뭐 육체적인 힘듦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사실 저는 정신적으로 보람차고 뿌듯함을 느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뭐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 무기력의 악순환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무기력의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집 청소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게 중요한 건데 아침에 지하철역 같은 데 나가보시고 그냥 거기서 한 30분 동안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돌아오고 그러기만 해보셔도 되게 본인의 인생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집 청소도 필요한 건 한번 보시고 카톡 오픈 채팅방 같은 데 가도 일감 구하는 데가 있어요. 1일 알바 같은 거 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가지고 한번 알바도 하면서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사람 만나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돈도 벌고. 저는 그거를 취향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왜냐면은 본인의 자유의지라면은 그거를 비난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는 그것대로 신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행복과 더 좋은 행복은 함께 할 때 행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